자, 이제 보자. 5단원 자기 나가봅시다. 자, 이제 앞에서는 전기를 배웠고, 전기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배울 거예요. 자기. 자, 그래서 자기는 자기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력. 그러니까 전기도 힘이 작용했죠.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 어떻게 되고, 서로 밀어내고, 반대 전압끼리는 어떻게 되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했던 것처럼, 얘도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힘이 존재를 해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 보통 이제 작용하는 힘을 바로 이제 자기력이라고 해요. 보통 인력은 무슨 극끼리 작용해요? 반대극인 N극, S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자석을 놨었을 때 자석끼리 서로 잡아 끌잖아? 그게 인력이에요. 그럼 청력은 서로 같은 극끼리, N극하고 N극끼리, S극하고 S극끼리 이렇게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밀어낸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청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은 자석을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해주는 힘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서로 자석끼리 또는 자성을 띤 물체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겨주는 힘을 바로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 전기에서는 배우진 않았는데, 원래 이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기장이라고 불러주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자석 주변의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보통 문장으로 B라고 나타내요. B라고 써주면 아, 저게 자기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눈에 자기장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보이진 않아서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영역을 확인을 해주려면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석을 이렇게 하나 두고, 그러면은 여기가 N극 자석, S극 자석 이렇게 있고, 요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놔요.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놓고 여기다가 철가루를 팡 하고 뿌려보면은 철가루가 자기장의 모양대로 쭉 어떻게 되냐면은 배열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자기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철가루를 뿌려주면 철가루가 이 끝부분에 막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배열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이 철가루가 쭉 늘어난 선을 쭉 이어줘 봤더니만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자기력 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철가루를 뿌려놓고 쭉 선으로 이어준 거를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의 모양을 봤더니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자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N극 자석, S극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S극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N극에서 나와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 S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더 세요. 즉,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더 셉니다.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석을 보면은 양쪽 끝부분에서 자기장이 어떻다? 가장 셉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자석 주변에다가 자기장에 제일 잘 반응하는 물건이 뭐야? 자기장에 제일 잘 반응하는 물건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으로 우리가 보통 방위를 보는데 그 나침반으로 방위를 볼 수 있는 까닭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뭐냐면은 자석이에요.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데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고 적도가 되고 양쪽 끝에 뭐가 있어요?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서 실제로 남극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자석으로 치면은 N극이에요.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치면은 실제로는 S극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기장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침반에 자침. 그래서 자침은 보통 무슨 극이야? N이에요, N.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쪽이야? 북쪽이에요, 북쪽. 나침반의 바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보통 북쪽인데, 나침반의 자침,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쭉 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켜요?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나란하게 어디 쪽을 가리키게 된다? 북극 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북극점에 가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발 아래가 무슨 극이야? S극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빡 아래로 이렇게 쳐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침을 자석 주변에다 놔봤더니만, 그러니까 나침반을 자석 주변에서 놨더니 지금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잖아요.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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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준,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기력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이? 접선 방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접선이 뭔지 알아, 혹시?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접선이 뭔지 알아? 접하게 그려준 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원에서 그려요. 원도 그렇고 곡선에서, 예를 들어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자, 원의 각 지점에서,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선을 어떻게 그어주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쭉 선을 그어요. 이게 뭐가 돼? 반지름. 여기에 수직하게 그어준 선이 접선이에요. 접하게. 그럼 여기서 접선은? 이렇게. 여기서 접선은? 이게 접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접선이고,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지점에서는 접선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여기서는 돌아오니까 여기서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는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 만약 여기서는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곡선이나 원에서 중심에서 한 점을 그었을 때 이 한 점과 여기서 그어준 선이 수직이 되게 그어준 선, 요걸 접선이라고 하고,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된다?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돼요. 이게 이 접선 방향,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 쓰면은 접선이 이렇게, 여기 쓰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 공간인데, 이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 공간은 자석에서만 작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두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자기장이 형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형성이 되냐면은, 자, 1번 첫 번째가 자석 주위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바로 뭐가 형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만 둬도 당연히 자석 주변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러면 크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따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이렇게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핀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이고, 이걸 이렇게 감아요. 감아주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감기죠. 그러면 무슨 자기장이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원형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이 자기장은 그러면 전류 방향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직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따라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와 수직한 원형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면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전류 방향이 아래로 바뀌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앞에서 뒤로 감아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원형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대신에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당연히 뭐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는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도선에서 가까우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 도선에서 멀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다?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선으로부터의 거리,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 원형 자기 여기다가 각각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나침반의 방향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평면이에요. 이렇게 평면이라서 자, 여기서는 나침반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리키고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접선 방향인데 위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얘 들어가는 쪽으로 얘는 나오는 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쪽이 회전하는 방향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는 나침반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킬 거고 여기서는 여기를 가리킬 거고 얘는 돌아서 뒤로 들어가니까 이쪽이 될 거고 얘는 돌아서 뒤로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자기장이냐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요. 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말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커브를 틀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더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리게 될 텐데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이제 그러면 뭐가 생겨요? 얘를 이렇게 갖고 쭉 말아버리면 이렇게 원형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봐봐. 지금 아래서 위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면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형성이 됐었을 때 자, 앞에서 뒤로 자기장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고 여기서 돌아서 나오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도선의 왼쪽은 돌아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고 지면에서 자, 선생님 이렇게 X로 표시를 해주면 이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돌아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말아져 버리면 이 바깥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안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버리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방향으로 흘러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흘렀을 때 이 원형 도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 방향의 자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 도선 중심의 자기장은 자, 아까는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뭐였어? 전류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이었는데 원형 도선에서는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기니까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칠판 쪽으로. 그러니까 지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만약에 전류 방향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오죠. 따라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마찬가지로 뭐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원형 도선 중심에서예요.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작을수록
자기장이 빽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서는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 네,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장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가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다른 말로 솔레노이드 자기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원통에다가 도선을 감아준 거예요. 이렇게. 자,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도선을 감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네, 이렇게 감아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얘는 여기서 들어가.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돼서 뒤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되고, 만약 얘는 전류가 여기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원형 코일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구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돼요? 자기장이 돼요. 그러면 얘는 앞에서 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즉, 앞에서 뒤로 강경하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어떻게 돼? 자기장이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고, 그럼 이 나간 자기장은 뭐가 돼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온 자기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고, 이쪽으로 반대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온 자기장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석으로 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 들어가는 쪽은 S극. 여기는 나오니까 N극, 들어가니까 S극. 이렇게 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형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나오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자기장하고 거의 똑같았냐면은 막대 자석의 자기장이랑 형태가 어떻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막대 자석 자기장하고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형 코일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하나의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자석이 되는데, 이거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을 띄게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자석을 띄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보통은 전자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원형 코일 자기장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 뭐에 비례하냐면은 당연히 일단은 뭐에 비례하겠어요? 전류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어떨수록 세지냐면은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더 세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더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그 다음에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N극에서 나와서 자, 쭉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 자기장을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쭉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자기력선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일 내부에서는 봐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만 코일 내부에서는 S극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N극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S극에서 이런 식으로 N극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거, 코일 내부에서는 어디에서?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형 코일 자기장은 뭐랑 똑같다? 막대 자석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 내부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가 감아주면은 나온 자기장이 S로 들어가는데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만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 자침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N극에 밀려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놓으면은 S극에 잡아당겨서 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놓으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안쪽에다 놓으면 자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일에서 자기장, 자침 방향, 자기장 방향을 물어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침이 왼쪽을 향할 거고 여기서는 자침이 내부가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 코일 자기장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전자석이기 때문에 이 코일 안에다가 철심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를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전자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솔레이노이드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총 3가지예요. 이렇게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원형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까지 해서 총 몇 종류?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 같은 영구 자석 말고도 이렇게 전류도 다양한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전류의 자기장에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원형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코일 자기장은 결국에는 이 막대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랑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에 흐르는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은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뒤로 들어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되지만 전류 방향이 바뀌어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어 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이 바뀌는 거지. 앞에서 뒤로 들어갈 때는 이쪽이 N극이지만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이 오른쪽이 N극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되고 아까 설명했지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하나 더 코일을 촘촘하게 많이 감을수록 촘촘하게 많이 감을수록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일단 기본 방향이 정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의 자기장과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받게 되는 힘. 그래서 전자기력인데 보면은 자기장, 보통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석의 자기장이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도 또는 코일이나 도선도 뭐가 생겨요? 방금 설명했지만은 도선 주위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도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석 자기장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둘의 상호작용으로 바로 자기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꼭 코일만 아니야. 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 안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 또는 도선, 전선이 받는 힘의 방향하고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피시면, 이게 원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학생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원래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걸 하기가 힘든가 봐. 빵 해서 왼손에서 가운데 손가락만 피면 되거든요. 이게 더 쉬운데 이거 못해, 애들이 이거를. 그래서 오른손을 피세요. 자, 그래서 오른손을 피면은 엄지손가락이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힘. 자, 힘 FBI, FBI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더 편해요. 그래서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침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그 다음에 손바닥의 방향, 힘, 전류의 방향, I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봐봐. 지금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요.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자. 손을 펴서 자기장의 N에서 S. 전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지. 그렇죠? 앞에서 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힘 어떻게 돼? 이렇게 받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옆으로 가는 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그 힘을 어디로 받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 안에 놓여 있는 전류가 바로 자기장 안에 놓여 있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데 자기장, 전류, 힘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자기력의 크기는 당연히 뭐에 비례하냐면 이 힘이 결정이 되는 거는 전류하고 자기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력의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 높은 전압을 주던지 아니면은 뭐 저항값을 줄여서 전류를 세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은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힘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세져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나오진 않지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기장의 방향이지. 그다음에 이게 전류의 방향이죠. 자기장하고 전류 방향이 뭐예요? 수직이죠. 그렇죠? 따라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90도 수직일 때 힘이 실제로는 최대가 돼요. 네. 이거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 다루진 않지만 자,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꾸려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던지 자기장의 방향만 바꿔주게 되면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봐봐. 이 상태에서 전류 방향이 바뀌면은 자기장은 앞에서 위로 들어가죠. 전류 방향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로 바뀌죠. 전류 방향 똑같고 자기장의 방향 바뀌면 봐봐. 이 상태에서 자기장의 방향 바뀌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힘이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 똑같지? 하나가 바뀌면 반대인데 거기서 또 바뀌면 결국에 다시 반대가 되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류와 자기장이 모두 반대가 되면은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이 경우는 힘의 방향이 바뀌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활용을 한 얘는, 즉 전자기력이 적용하는 얘예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또는 도선이 받는 힘을 활용한 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는 뭐냐면 바로 모터예요, 모터. 장난감, 자동차, 선풍기,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모터가 바로 이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 코일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 코일이 들어있는데,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N에서 S. 그럼 얘를 A, B 도선이라고 치고 얘를 C, D 도선이라고 치면은 A, B 도선은 지금 자기장은 N에서 S고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요? 위로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A, B 도선은 힘을 위로 받고 CD는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고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아래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얘는 아래로 받으니까 가운데가 묶여 있잖아. 그럼 얘는 위로 아래로 받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태에서 하나는 위로 받고 하나는 아래로 받으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중간에 보면은 여기 실제로 빠져 있는데 정류자라고 하는 장치가 실제로는 있어야 돼요. 정류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상태에서 돌아오잖아? 그러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이쪽이 얘가 되고 얘가 이쪽이 되니까 바뀌죠. 그럼 전류 방향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반 바퀴 돌아왔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돌아가. 그럼 얘가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풍기가 이렇게 도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바람이 안 시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라 장난감 자동차도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모터가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류자는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이 전동기가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게 해주는 장치가 정류자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빠져 있는데 실제로 저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전동기가 대표적으로 전자기력을 이용한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동기 사용을 하는 건 뭐 세탁기, 드론, 그 다음에는 뭐 장난감 자동차, 뭐 선풍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커도 바로 이 전자기력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있고 이 앞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받는 힘을 이용을 해서 같은 극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빵 밀리고, 반대 극으로 만들면 땅 잡아당기니까 얘를 전류를 바꿔서 빵빵빵빵 밀면 얘가 스피커가 어떻게 돼요? 진동하죠. 진동하면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바로 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